고굴단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충재 선생님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하셨죠? 그 20명의 고골범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재산 상황, 납세 상황을 한번 조사해달라고 국민의 당연한 그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자, 최우원 교수님의 연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부적이 누구인가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이 주적, 이것들은 국괴 그리고 이것에 실습 노비질 하면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 잠깐만 이게 잘 안 들려요. 좀 높여.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은 국괴 그리고 그것에 세습 노비지라는 간첩 문재인 일당 그리고 이것들의 비호 세력인 중공,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흉악한 적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죽음의 함정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적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노리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한미 동맹을 깨트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국계와 간첩 문재인이 그리고 중동이 획책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선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먼 길을, 전국에서 먼 길을 달려서 부산 광복동에 와주신 한미 동맹 강화 국민운동 본부의 임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익산에서 대구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늘 광복동에 오셔서 우리 광복동 구국대회의 힘과 열기를 한층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적인 국계와 김정은이, 중동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달 2월 27일 날 열리는 미국 회담에서 이 문재인이와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서든 공전선언을 끌어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다가 빨리 우리 국진영의 대표단을
워싱턴 백악관에 파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주한 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의사당 앞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야 정치권 중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워싱턴 백악관 가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이러한 종전선언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회 앞잡이 내지는 구역자가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이따위 국회 해산한다! 여야 정당 그리고 국회 오염된 국회 국민의 손으로 해산한다! 이제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진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장관보다도 더 역량이 뛰어나고 수준이 뛰어나고 책임감 그리고 그 깨끗함이 훨씬 더 높은 이것이 바로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빨갱이 아니면 빨갱이 앞잡이 부역자들 이런 것들이 장악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체 5천만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려내고 정치권을 완전히 물갈이할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미국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 앞에서 의사당에서 종전선언 절대 안 되고 미군 철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미군을 6만 명 이상으로 증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권은 완전히 빨갱이 아니면 앞잡이 구역자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직접 해결해야만 되고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국민에 의한 구국혁명 이것이 국민 저권 이름으로 터져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우리 주한미군과 더욱더 손을 굳게 잡으면서 주한미군을 6만 명, 7만 명으로 더 증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빨갱이들은 이 간첩 문재인이는 2월 27일 날 어떻게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면 그 다음에 이 자식의 이 사악한 자식의 흉계는 종전선언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고난 하죠. 이렇게 되면 제2 월남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국계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되고 3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힐링필드골을 만들려는 것이 간첩 문재인이다. 이따의 사악한 빨갱이 간첩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차다. 빨갱이 간첩 문재인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차다. 이번에 위기지만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큰 기회가 온 것입니다. 70년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골병들여온 이런 암세포, 암덩어리들, 쓰레기들 완전히 뿌리 뽑아서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번 3월 1일날 우리가 모두 최소 1천만 국민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서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잡으러
징역합시다.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간첩, 이 뱀보다 더 나쁜 악마 자식을, 악마의 노비 자식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멸망당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보고 국방이고 모두 사라지고 우리 가족이 죽게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3월 1일 날 모두 과문으로 집결해서 가천 문재인을 잡아다가 밟아버립시다. 자, 그동안에 이러한 국민의 3년째 들어가는 이 태극기의 열기가 드디어 큰 이러한 성과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번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국 용사님, 우리의 참 평범한 가정주부이신 박희정 여사님께서 우리의 구국 용사의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도 5.5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가 두 종류 있었는데 대표장에는 한 종류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전 세계 선거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가 이제 박희정 여사님이 하남시 개표장에 그 상황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본, 그래서 그 개표장 안에 분명히 여러 사람이 다 봤다. 투표지가 두 종류 같은 테이블 안에 두둑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평범한 가정주부인 것 같으시지만은 이런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의 아주 위대한 구국 지사님이 용사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구국 용사님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식은 자기가 범죄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나서고 공무원사회가 나서고 국세청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서 문재인을 체포한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배은환 교수님이라는 그 참 아주 훌륭한 수준 높은 세계적인 음악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우리 부산 문현동 일본군 지하공장 여기에서 이제 금도벌 사건 천구의 징용자 6호를 은닉한 문재인이 그리고 이 도굴법 일당들의 범죄 사실을 다 아시고 이 도굴단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충재 선생님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하셨죠. 그 20명의 도굴범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재산 상황, 납세 상황을 한번 조사해달라고 국민의 당연한 그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검찰에다가 이첩을 한 것입니다. 도굴범들의 재산이 이게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국세청에서 이첩된 사건을 맡은 검사가 누구냐? 부산 동부지청의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검사입니다. 보니까 참 교육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잘 받았고 아주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또 아주 잘 성장한 그러한 아주 귀중한 인재더라고요. 우리는 이수진 검사가 국법에 따라 올바르게 수사해서 모든 사건을 파헤쳐줄 것을 기대한다. 자, 그러니까 국세청이 나서고 검찰청이 나선 것입니다. 즉 고글범들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국세청에서 검찰에서 이미 문재인은 끝장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파헤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저 더러운 자식이 고글범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 문현동 어뢰 창고 안에 1009의 징용자 유골들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유골을 꺼내드려서 장사 국가적으로 장사 지내드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고글범하고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금도구를 숨기더라고 그 유골을 숨겨버린 민족 반역 범죄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민족 반역의 범죄를 저지른 빨갱이 문재인이는 일본군보다도 더 나쁜 자식입니다. 빨갱이는 일제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이러한 문현동의 모든 비밀들을 다 공개해서 국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고 당연히 문재인이는 국가반역, 민족 반역의 범죄로 사형이 처다.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문재인은 이제 공무원 사회에 칼끝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딸 가족을 도주를 시킨 것입니다.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놈이 나라 망쳐놓고 언제 도망칠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이놈의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리고 멸망하기 전에 5천만 국민이 즉시 봉기해서 가처한 문재인이 즉시 체포하러 달려합시다. 잡아다가 광화문에서 빨갱이를 갖다보러 완전히 다 밟아버립시다. 위대국가 대한민국은 승리한다. 위대국가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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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으로 산을 넘어 백두산만큼 거짓말을 온 국민들한테 퍼뜨려가지고 적폐라는 이름은 누가 썼습니까? 드루킹 김도훈이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은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드루킹이 말한 것을 전부 전복을 시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을 풀어줘야지 왜 감옥에 가둬놨습니까? 집보다 가짜 집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적폐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적폐는 바로 가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지는 적폐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일어납시다. 사부수자 완전 박살냅시다. 예, 다음은 황보령 박사님 빨리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박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좋은데 고생하십니다. 일단은 백인 여러분과 오늘 이 태국인 집회에 참가한 여러분에게 손발이 떨리는 긴급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난데없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저희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저 미국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세계 각국의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번 2월 28일 이틀 동안 미국, 북한 박영희 김정은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섰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손발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번 28일 날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태국기 깃발이 턱 밑으로 스며들어야 되느냐 하늘 높이 펴려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답니다. 여러분, 일본 신문, 독일 신문, 세계 신문들이 전부 다 도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연합 뉴스를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뉴스에도 자막에 그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비겁한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 멀쩡멀쩡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상급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가 저 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은 천하에도 없는 죄를 지은 김경수를 갖다가 구속을 시키놓으니까 입법, 행정, 사법 분리되어 있는 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갖다가 간섭을 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판결을 내는 재판관을 갖다가 탄핵한다고 들고 일어나고 났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뻔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는 조금 더 겁을 내지 말고 국민과 믿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져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입법, 행정, 사법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으니까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갖다가 간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더블당인가 더블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 당을 우리는 강력히 추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당에서는 아주 좋은 호재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대통령 자식이 이민 간다든지 그 다음 채 여러가지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가지 손값순이 등등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갖다가 여당에서 저린 호재가 많이 왔는 것을 강력하게 이걸 갖다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이걸 살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5.18 말을 들고 일어나서 저 종북 좌파들은 뛰어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준 호재를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겠습니까? 제가 부차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갖다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일면은 그 사람이 자만을 해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서 일을 그르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후보 김진태 씨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지금 저 전국 좌파들한테 5.18을 좋은 호재를 안겨줘서 개국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국 좌파들의 좋은 호재를 갖다가 강력하게 밀어서 문재인을 갖다가 대치할 수 있는 좋은 기로에 섰는 것을 갖다가 막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3년 동안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 자유한국당의 우리 보수당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본체도 없이 이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반드시 수동으로 투표를 하고 수동으로 개표를 해야지 모바일 투표나 등등 이런 걸 하면은 또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준 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선수 투표, 선수 개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에다가 모바일 투표를 권장하느냐 하면은 다가오는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 자기들이 또 조작을 해서 집권하려고 모바일 투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당 대표 뽑을 때 모바일 투표 안 한다는 어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절대로 모바일 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하는 자식이에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태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외국 신문이 오늘 아침 신문에 완전 도배를 했다 하는데 이 나라가 이번 미국 회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이 기로에 섰다 하는데 저런 사람이 있으니 이 나라는 없어지고 말아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래 되겠어요? 예산 천지에 인디안의 지도자 상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인디안들은 전체의 자기 부족 국가와 자기들의 그 단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의 그것도 대반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개인주의는 없고 전체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은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인디안 부족에서는 그 전통이 흘러내려와서 오늘날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자유한국당의 62명 이 개같은 놈들이 배반을 해서 이 나라를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이 나라를 이지에 받은 거 맞지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부족 국가인 인디안 부족 국가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이래서 이 나라가 우리가 앞길이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지금 길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소리 없이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대한민국을 입법행정사법을 갖다가 전부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은 한 길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칼도 없고 오직 등기라는 태극기뿐이 없습니다. 이번 3월 1일날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서울로 집합해가지고 그날은 우리 애국 경찰도 청와대 진입을 갖다가
막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줘야 됩니다. 그날 이 문재인 일당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공산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3천만 명은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처단되는 부류가 민주경찰, 국군, 공무원, 그 다음 우리 보수 우파 지도자들이 제우선적으로 처단될 겁니다. 이것을 막으려면은 우리가 그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재인을 갖다가 이 저권자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3월 1일 날은 정말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그 일만이 이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영원토록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이름을 들 수 있는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기회에 선 날이니까 그날 3월 1일 날 전부 걸기합시다. 걸기합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을 추출하자. 추출하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보령 박사 연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킬 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저 김무성 아우야 20표만 더 주면은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콜냈습니다. 며칠 뒤에 김무성은 박지원한테 형님 40명 확보했습니다.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탄핵이 시작돼가지고 65표라는 표가 간 겁니다. 이게 정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할 짓거리입니까 여러분? 이 개같은 인간들은 전부 다 쓸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왜 국민의 돈으로 그 쓰레기들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막지 못하면은 이 썩은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로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애국 시민 여러분,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강렬한 인간인가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님이 당선되어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을 때 아주 손을 비비고 강주 5.18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 같은 그런 분 강력한 분이 아니면은 그거를 진압시킬 수 없었다고 아주 아부까지 들은 바로 장본인이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향신문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전두환 대통령님이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동아일보에 뭐라고 난 것이 아니고 막 박지원이는 케네디 공항까지 와가지고 호텔까지 가서 아주 비비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된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김영삼이 무너지고 김대중이가 갔습니다. 그때 박지원이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형님 내가 전두환 대통령님께 너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안 붙이겠지요. 제가 잘못했다고 손발을 비비가지고 김대중이가 그래 네 죄를 뉘우치면은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지금 빌붙어가지고 배지를 달아가지고 저 썩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밥만 처먹을 줄 알았지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예. 다음은 북한학 박사이신 김명규 선생님 연사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먼저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애국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선 한미동맹 강동구 사무총장 김병규가 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뽑으신 지금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셨습니까 낮아졌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650만 소상공인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저임금제하고 성장주도의 내용으로 경제주도로 지금 모두 망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퍼줄 게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저 북한의 앞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광주에 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광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해서 저희와 협조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민주의 도시 부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문재인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후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주사파 연놈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뽑았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될 것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지나가는 젊은이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 여기 모인 이유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는 모두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국가가 나올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을 이름 없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수백만이 전쟁에 참여하고 수십만이 부상을 당하고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부상과 그들의 사망의 조건으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시장경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7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 과연 이 문재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에 가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여전히 문희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 한미동맹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한 관계가 잘 돼야 미국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래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제를 통해서 북한을 폭망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의 눈을 피해서 북한에 줄 것이 없는지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이지만 청와대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문재인이가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앞잡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앞잡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에 강북동거리를 오가시는 젊은 시민 여러분,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포퓰리즘을 통해서 지금 북한에 퍼줄 것이 없는지 고민하는 문재인 정부와 타기업을 폐기하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작동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최우원 교수님이 하시는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인 명목으로 통해서 정제협정을 파기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가서 결국은 주한미군을 이 땅 가운데서 내보내고 중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북한이 이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회주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의 작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노는 동안에 북한의 중국의 공안이던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많은 인자들이 대한민국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이 자리에도 누구가 간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활동을 한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시키고 사회주의시킬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걸게 됩니다. 우리는 봉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옐로 자켓을 입고 이 자리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옐로 자켓은 바로 프랑스의 마카롱을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하고 체제적인 국민이 주도가 된 국가가 아닌 독재자가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민이 입은 것입니다. 이 노란 셔츠가 지금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이가 지금 저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청와대가 앉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짓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 1일 날 이 옐로 자켓을 입고 저 강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고 이 땅 가운데 국민의 정부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봉기해야 됩니다. 걸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죽고자 하며 싸우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찾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살고자 하면 대한민국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봉기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 속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속국이 됩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중국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공부가 공정을 통해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은 여러분
2000년에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북한에는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에는 벌써 20개에서 5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을 이어가고 있고 한미동맹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저 북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 길가를 지나가는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의 상징이 부산에서 걸기에서 저 강화문까지 달려가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민주가 오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시장 경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애국 시민 여러분, 3월 1일 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강화문에 천만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이 모여서 이 청와대에 있는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이 땅 가운데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이 책임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한번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 깨지면 중국 속국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한미동맹 깨지면 중국 속국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을 촉출하라. 문재인을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북한학 박사이신 김경규 우리 연사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저 가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빨갱이, 예, 간첩이라고 부르고 있죠. 빨갱이 간첩. 전 세계 사람이 저 가짜를 보고 빨갱이 간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간첩을 저 청와대에 앉혀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월 1일 날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라면은 태극기를 들고 서울로 향하여 가짜를 처단합시다! 네, 우리 자 막간을 이용해서 총절과 한번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예, 양양가 가사에 내 한 사람이 죽으면은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가사가 얼마나 애절하고 절묘한 가사입니까? 이 강복동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남자라면은 이 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KBS 총괄본부장이신 최석대 연사님 빨리 올라오시죠. 자, 여러분, KBS가 망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숙태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매 일요일마다 놓으셔서 자유민주 체제 확립, 시장경제 살리자고 이렇게 나오신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선 날씨도 추운데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잡자 김정은! 물러나라 문재인!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6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인이었습니다. KBS 부산 방송총국을 책임지는 그래도 초고위 간부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기급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점을 느끼는가 하면 2004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 그때 문재인이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강산에서 북한에서 온 자기 이모를 만났습니다. 나이를 51살인데도 불구하고 74살로 속였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났습니다. 만일 자신이 공인이고 그리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무려 23살이나 속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간악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멸망했습니다. 1975년도 4월 30일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75년도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 멸망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 빨갱이한테 맞아 죽을까 총에 맞아 죽을까 겁이 났는데 나이도 비슷한 문재인은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서 이름도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관계가 있는 송갑순, 손혜원 어떤 인간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 여사의 중고교 동기 아닙니까? 누가 정치판으로 끌어들였습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왜 끌어들였습니까? 손혜원이가 인터넷에서 제법 잘 나가는 그런 광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소주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름도 자기가 정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도종환이라고 접시꽃 당신이라고 자기 마누라 축구한 지못 잊는다 못 잊는다놓고 얼마 때 다시 재혼한 도종환 그 친구랑 같이 촛불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것은 색세의 화신으로 아주 망가뜨렸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들의 전략은 뻔합니다. 섹스, 샤머니즘,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양자구도로 만들어가지고 한일당을 완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까 노래 불렀던 우리 그 노래 남대준 장군이 즐겨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양양과 자기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장군도 지금 잡아놓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나와서는 우리나라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거리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 이게 지금 태평 세월인지 알지만 이게 지금 나라가 막바지로 가는 아주 절대절명 바라운에 있는 정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딸을 한번 보십시오. 태국에 가서 자기 초등학교 이야기짜리는 국제학교 보내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런 국제학교 보내고 어떻게 야반 도주해버리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들도 문제고 딸도 문제고 마누라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문재인이 2032년에 서울하고 평양에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나라 세금 지난해도 벌써 여러분 세금을 25조나 더 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가령 주고 완전 국민을 그대로 생매장시키는 정부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25조를 더 끌어들였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1년에 12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의 2배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산층이 죽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 아르바이트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2년 서울하고 평양하고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평창올림픽 그게 올림픽입니까? 정치올림픽이죠. 지금 만일 평양올림픽이 만일 개최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 수십조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경기장 지어야죠. 도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IPC 세계 그런 기재센터 만들어야 되죠. 이런 돈 다 어디서 나갑니까? 그러고 문재인은 아주 시금방집니다. 2032년 앞으로 13년 후입니다. 1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가 쫓겨나서 감옥에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방스럽게 2032년 올림픽을 개최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도 아니죠. 그리고 2020년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 남북 단일팀 공동 구세에서 참가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뻔뻔한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더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정은은 잡혀가라!
그리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최원 교수님, 부산대학교 교수에서도 지금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우파 아스팔트에서 생과 사를 같이 하는 최원 교수를 반드시 국회를 좀 보내가지고 안 되면 머리카락에도 좀 뜯어가지고 우리나라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연사로 났습니다만 오늘 또 숫자가 똑같습니다. 오늘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집회 때는 안 되면 자기 자식, 며느리, 아들, 친구, 동생 한 사람에 5명씩 끌고 오면 이 숫자가 다음에는 1000명, 2000명,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청와대를 돌진을 해가지고 청와대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도 끌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우리 TBS 부산 총괄본부장님이신 최석태님한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젠가 잠시 들으니까 뭐 좋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저 가짜가 국회를 통과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아주 또 그것도 또 막 말로 아주 바꿔가 갖다 붙이는데 그거 들어본 걔네 개뿔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망해먹는 모든 작파들과 노조들 전부 다 싸그리 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는 제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됐던 법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부 다 3월 1일 날 서울로 갑시다. 예, 다음은 한미주 김승국 씨. 여러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첫 연설은 현재 지금 자한당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죠. 근데 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한당 전당대회 투표 결과를 개표할 때 선관위가 개표 참관인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또 선거 결과 조작해서 자한당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자한당이 웃긴 게 이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끼들 중에 이 사기 탄핵한 새끼들 중에 당대표가 나온 게 아니고 겉으로는 좀 무관해 보이는 김진태, 황교안이 오세훈이를 당대표로 내모냈죠. 자, 이게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평상시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하자고 한마디를 했나요? 복권시키자고 한마디를 했나요? 안 했는데 이 새끼들이 그와 좀 무관한 사람, 사기 탄핵에 좀 무관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사전투표제 입법하는데 동의한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선거권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저 정치인 새끼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께서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이 주권이 없기 때문에 저 새끼들 우리 국민이 뭐라 하든 귀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무력으로 해결해야죠. 3.1절이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마세요. 집에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최소한 부직갱이라도 들고 가야죠. 하나님 믿는 분 여기 계시죠? 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러 갈 때 뭐 들고 갔죠? 물맷돌 5개 들고 갔습니다. 물맷돌 5개가 없었으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3.1절에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로 진입을 하던 못하던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개돼지죠?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된 행세를 꼭 해야 됩니다. 아셨죠? 3.1절에 최소한 무직견이라도 들고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아무 준비 없이 경찰과 우리가 몸싸움하다가 소중한 애국국민 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런 사태를 막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 무직경이 납, 복귀, 망치라도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반드시 청와대 점령하고 우리 국민이 주권 찾읍시다. 3.1절 우리 주권 찾는 날입니다. 못 찾으면 배대지 되고 노예됩니다. 문재인 보람이고 국회 해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복권시켜드려서 이 나라 정상화 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예, 한 박수로 김승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6.25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 강아 잘 있느냐 우리는 전진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로 전진했습니까? 내가 더 작품가 할 때 이북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3.1절 날에 우리가 발피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로 점령해서 그날은 완전 박살을 냅시다. 완전 박살을 냅시다. 그날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대표이신 김성공 우리 연사님으로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복동을 걸어가고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호가, 대한민국 이 큰 배가 방향을 잃고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갈지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더불어 방향을 잡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문재인이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요 일주일 동안에 조중동 신문이 무엇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큰 배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방향탑입니다. 조그마한 키입니다. 키. 그 조그마한 키가 70만 톤, 몇십만 톤의 큰 배를 좌로도 가게 하고 우로도 가게 하는 크나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입이고 혀라고 그랬습니다. 혀, 즉 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보니까 조중동, 이것은 언론 아닙니까? 언론은 말에 해당하고 혀에 해당하는 것이며, 언론과 방송과 신문, 매스컴, 매스미디어는요 사람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민의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하는 것도 언론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WPC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25일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저 대변인 김월겸이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 정권을 침몰시키고 새로운 가짜 정부를 출발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수준이 너무 낮고 거짓에 휩싸여 있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지성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보세요. 이 황교안과 그 다음에 김진태, 그 다음에 오세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서 TV 토론을 세 분이 하는데, 자, 조선일보는 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면 세 사람 얼굴을 같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진태 일부는 쏙 빼가지고 조그만하게 해서 밑에서 놓고 황교안과 오세훈만 크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1위로 달리고 있는 황교안이 이렇게 국민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언론이 제4의 새로운 권력으로 나와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 여기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짓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언론입니다. 여러분, 이 언론이 보세요. 박근혜를 물러뜨리고 문재인이 들어서야 한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려고 하는데, 어째서 신문에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공정 보도도 하지 아니하고 황교안을 무서운 띄웁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보니까 또 단연 김진태 의원이 최고 1위로 달린다고 또 써있어요. 그런데 조중동 일에서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을 띄우고 있습니다. 물론 황교안이가 뭐 하늘의 뜻을 받았다면 이 나라의 대권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뜻이 좌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조중동은 각성하라. 그 다음에 조중동은 편파 보도를 중단하라. 조중동은 사실만을 보도하라. 조중동은 형평성을 잊지 말아라.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코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조중동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언론을 중단하지 마라. 즉각적으로 바른 보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중동은 언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올바른 방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복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조선일보가 역사가 깊다고 자랑은 빵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길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됩니다. 노망이 나는 그런 신분은 우리는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아일보도 한 말하겠습니다. 동아일보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박정희를 아주 까고 하니까 그때에 광고를 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광고가 없으면은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는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백을 지금 이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동아일보를 한번 정신 차려서 살아남기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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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선일보는 죽고 동아일보는 그때의 기백을 살려서 한번 우리가 살려줘 봅시다. 과연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육감님, 한미주 교육감님, 나는 남자분인가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저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외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시는 어르신들은 당장 내 목숨 바쳐서 이 나라 구하고 가겠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어르신들은 걱정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데 언론이나 문정부의 감언이설, 사람 중심, 서울 좋은 껍데기에 속아서 나라가 잘 되겠거니 실업급여 주겠거니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젊은이들 실업 문제 해결해준다, 소득 더 늘려주겠다 하면서 결국 나라 경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둘씩 젊은이들이 그나마 바뀐 것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태극기 집회나 이런 어르신들의 집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문정부를 비판하고 문정부에 속았다, 심지어 문정부를 찍은 젊은이들도 규탄하면서 많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지금 방송들 이런 JTBC, KBS, MBC, SBS 여러분 그 방송에서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를 조금만 살펴보셔도 정말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바뀐 청년들이 보수 우파의 가치가 뭐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유에 맞서서 싸우고 책임질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대중매체에 속지 말고 유튜브 검색해서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정신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정부의 그런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퍼주면서 실업급여 주고 소득 늘려준다고 하면서 정작 나라의 안보는 저 멀리 북한에게 퍼주면서 한미동맹 강화 약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국제 사회에서 왕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대통령, 여러분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비교하시면 압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처음에 포퓰리즘으로 세금 퍼주고 석유 있는 자원에만 묶여서 결국 반미 정책 취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한 국민들이 또 마두로 찍어가지고 10년이 좌파 정권 10년이 복지 외치고 포퓰리즘 외치던 그런 정권이 지금 베네수엘라 10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나라 탈출하고 젊은이들은 실업자가 되고 또 심지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일할 곳이 없고 젊은이들은 정말 여자들은 비참한 상황까지 몰려있는 현실이 베네수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전 정부에서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 외치면서 물론 보수 우파도 반성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 좌파 모두가 자기 이익들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정치한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도
진짜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 미래를 위한다면 정말 보수, 우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뭔지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책임지고 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르신들이 희생하면서 싸우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실 우리가 골머리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내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가 이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정말 내 나라가 발전되고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같이 잘 살려면 더욱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뭔지 자유시장 경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책임지고 떳떳하게 사는 세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해당하는 길은 북한의 정권,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자유의 가치를 심어줘서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당당히 국제사회에 평화를 약속하면서 정말 약속을 지키는 모습 보여야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6.25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또 세계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미국에서 우리가 그 미국과의 자유주의 가치에 손잡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자유 보수 우파는 더욱더 진실되고 봉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미주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날씨가 조금 바람이 불지만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행렬에 다 동참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한 번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사 두 분이 아직 못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저쪽 우리가 영도다리 건너서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예 그러면 이 애국가는 우리가 예, 우리 문현동 회장님이신 금덕울 방봉 회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답니다. 잠시만 여러분 질서를 좀 지키면서 들어주세요. 자,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유족으로서 지금 문현동 지하 어린이집 6월 천여구 또 건게이트 모든 기 양파 껍질까지 듣기 한 가지 항아리에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법, 행정, 언론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나마 사법부, 검사, 판사는 양심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현동 이 사건을 그냥 이번에 덮어고 넣어놓으면 평생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보충으로서 몇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배인환 음대 교수님이 우리가 흔히 잘 아실 겁니다.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거기서 그 동울군 21명 중 3명은 이미 100주 오면은 1조 5천, 김선태는 6,900,
또 정문교육 거창기업은 6,800억 만원도 아니고 억입니다. 억. 백주놈이나 조단입니다. 조단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9분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국세청에. 왜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이신 분이 개인한 그 교수님이 신문으로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명단하고 전부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덮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개인한 그 교수님이 해가지고 검찰청을 대검찰청을 넘겨서 대검찰청에서 요 남부가 나리기 때문에 부산 동부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담당 검사까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유족으로서는 더 할 나이가 없다. 왜? 이게 그냥 덮어지려면 우리 또 영원히 덮어질 것이다. 지금은 같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 힘이 있다라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있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까지 우리 부산 시민 또 우리 애국민들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이게 빨리 하루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오늘 유족분들은 왜냐면은 지금 백준원이 문재인을 갖다가 6월 은익죄로 부산 동부지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왜? 백준원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6월을 했다. 이슬이가 10월 말까지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해놔놓고 지금은 꿀문 버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발 새끼들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이 잡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로 내도 길게 하고 싶고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마치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족들은 제가 연락을 하면